주식시장에서 신용 쓰는 건 치명적입니다. 개인 투자가 신용을 썼다는 것은 사고 싶을 때 사는 거거든요. 분위기가 핫할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계속 올라간다는 생각이 나거든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신용을 쓰고 싶을 때가 고점이에요. 시장은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다. 신용을 쓰면요, 주가가 한 25%, 30% 빠지면 여러분 의지가 아니라 증권사가 그냥 팔아줍니다.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을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지금 시장은 6천까지 올라온 조정 국면에 진입한 거죠. 이제 지수가 2천대에서 6천대까지 갔다는 건 세계에서 가장 핫하게 올라온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결국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용도 쓰고 외국계 자금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언제나 주가는 갈 때 단기 급등하면 숨고르기가 필요한 거고요. 또 개인 투자가들 너무나 내버려지 신용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신용을 많이 쓰면은 약간의 조정과 실망스러운 투매를 유발하고 갈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보수적인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신용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추천드리는 책들 읽으면서 이 주식이라는 사업을 어떻게 내가 접할 건가, 어떻게 이 사업에서 내가 성공할 건가를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남의 얘기를 듣고 뉴스나 무슨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돈을 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높은 데 사셨잖아요. 왜? 그게 바로 유튜브 보고 산 거잖아요. 그리고 23년 7월에 2차 전지도 고점에 잡을 때 보면 지나보면 다 뭐죠? 여러분이 들었던 것. 그래서 격언이 있습니다. 네 귀가 너의 적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은 거에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오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차트 보면서 설명 좀 할게요. 지금 보이는 차트가 코스피 차트인데, 코스피도 보면은, 뭐 2000대에서 갑작스레 6천까지 단기 급등 나오니까 약간 좀 조정이 필요하고, 이렇게 세게 올라간 종목은 이렇게 세게 올라간 장이 하루아침에 막 내려오지 않아요. 요새 조정 세게 하지만 드론들로 하면서 아마 우상향할 거고요. 종합지수 그렇고 삼성전자 보면 공부가 됩니다. 삼성전자를 40년 차트로 공부하시면 여러분이 많은 것을 배우게 돼요. 이 삼성전자 40년 동안의 차트거든요. 언제나 장이 뜨거우면 좀 뭐라 할까요? 좀 이렇게 버블이 나죠. 버블이란 무엇이냐? 이동평균선부터 멀어진다. 이 하단부에 있는 게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이걸로부터 멀어지면 이격이 나고 단기에 급등했다는 얘기예요. 급등하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급등하면 내려오죠. 급등하면 내려와요. 급등하면 내려옵니다. 이건 반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차트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차트는 가격을 말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집단화가 이루어졌느냐, 시장에 얼마나 사람들이 들어왔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멀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동평균선에 뽀뽀하러 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격 조정이다. 버블난 풍선이 터지고 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서두를 때가 아니에요. 지금 서두를 때가 아니고 차분히 좀 기다리든가 책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좀 더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하이닉스도 보죠. 삼성 하이닉스도 보면 2000년대 망했던 회사잖아요. 2,300원에서부터 100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거 좀 계산이 안 나오죠. 2만 5천 원 10배, 25만 원이면 100배잖아요. 2,500원 잡고 10배 25만 원, 100배, 10배 2만 5천 원, 100배 25만 원이잖아요. 그럼 한 40배 갔네, 곱게.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냥 간 게 아니라 여기서 보시자고요. 인기가 많을 때는 이렇게 급등 나오지만 다시 많이 빠지죠. 5,700원대. 여기 한 3만 원대 갔을 거예요. 3만 원대 내서 이렇게 빠지면 욕 나오죠. 그죠? 그래서 종목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들어서 눌러서 하면서 간다는 거. 또 하이닉스는 굉장히 공부 자료예요. 망한 회사잖아요. 망한 회사에서 대박 난다. 요걸 공부하시고 여러분 돈을 모아놓고 계속 공부하시면 이따다가 망한 회사 하나 또 설명을 드릴 텐데, 망한 회사에서 대박이 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거기만 몰빵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종목이 10개를 산다 그러면 한 종목 정도는 망한 회사를 사볼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도 보면 단기에 많이 오르면 내려오죠. 그 내려오는 폭이 얼마냐가 중요해요. 5만 원 갔다가 절반 빠지네요. 50%씩 아주 50% 빠지면 신용 쓴 사람 깡통이에요. 그래서 50%씩 빠진다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격 나면은 좀 신용 말고 현금으로 사서 수익 난 사람은 단기에 이익 실하지 하지 말고 그냥 가지고 가시고요. 뭐 이런 데서 사신 분들은 올라갔다 내려와도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장기로 보면은 어때요? 100만 원 가잖아요. 우량한 종목,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우상향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연구 과제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아닌 것들은 연구 과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아직 덜 된 회사들이니까, 검증된 회사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어요. 이게 굉장히 공부 자료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떠먹여주는 TV에 구독
누르시고 영상 차분히 보다 보면은 여러분이 갈 길을 알려드릴 겁니다. 함께 공부하시고 가시죠. 지금처럼 미국-이란 충돌과 유가 급등이 동시에 오는 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까도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차트를 보면 아주 오랫동안 어때요? 들랑달랑하죠. 이게 보면 뭐 니먼 사태도 오고요. 그다음에 2003년에 이라크 사스 전쟁도 있었고요. 어려운 시기 많았어요. 근데 그때가 지나고 나면 물건이 싸. 자, 우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물건이 쌀 때 사야 되는데 요번에 하이닉스 100만 원에 산 사람들 잘한 거 아니죠? 저 아래 10만 원, 7만 원 할 때 뭐 하시고 이렇게 많이 올라오니까 그때서 사러 와요? 그래서 이 주식 투자에서 개인 투자가 들어오면 다 손실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높은데 입학하시거든요. 남이 먹었다면 그때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좋아요. 높은데 오셔도 좋다고요. 작은 금액으로 이 사업은 내가 잘 모르는 사업이니까 내가 공부하는 자세로 조금만 투자해 보겠어라고 조금만 사셔서 실패를 보세요. 초보자가 오면 다 돈 잃습니다. 주식시장에 돈을 막 나눠주는 곳이 아니에요. 아주 큰 돈들이 많이 빠지면 사고요. 큰 돈들이 끌어올려서 개인 투자가들이 몰려올 때 나눠줘요. 그래서 이 게임은 큰 돈의 게임이지 작은 개미 투자가 이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이 차트가 얘기하죠. 악재가 나오고 시장이 어려울 때 주가가 많이 빠지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기다려야죠. 기다리면서 악재가 나올 때 물건이 싸구나. 전쟁 날 때 물건이 싸구나. 요걸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은 기다리면 사업이요. 마음의 사업이고요. 또 오랜 동안 올라가기도 하지만 떨어질 때 마음 고통, 고통의 사업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마음 수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고점에 팔려고는 이 단기 매매 전략이라든지 이런 얄쌍한 전략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면 다 뺏길 겁니다. 제가 연구해 보면 저도 20년 동안 깡통 생활했거든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돈 다 잃으니까요. 자동차도 다 팔고 걸어 다니면서 보험 팔았어요. 종잣돈 만들려고. 여기도 지금 주식 2, 30년 된 분들은 지금도 많이 있더라고요. 깡통 난 분들. 그 2, 30년 깡통 나고 나면요. 재기하기 위해서 책도 읽고 종잣돈을 만들어야 돼요. 종잣돈을 만들려면요. 노동해야죠. 그래서 젊을 때 깡통 나야지 너무 연세 많은 분들은 절대로 깡통 나면 안 됩니다. 복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연세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냐? 그걸 내가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연세 많은 분들은 우량주를 사야 되는데 우량주를 한꺼번에 모아놓은 게 ETF예요. 그 ETF가 이제 코덱스 200 또는 타이거 200이라고 그러죠. 요거를 지금까지 코덱스 200도요.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종합지수하고 똑같은 움직이거든요. 그럼 지금 저 밑에 있을 때 쌌는데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여기서 뭘 좋아해요? 좀 기다려야죠. 좀 사보고 싶으면 조금 사서 손실 나더라도 기다리면 올라갑니다. 자, 한국 지수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ETF는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데 근데 우상향하더라 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 투자가도 되는데 큰 돈을 들어가셔서 많이 조정하면 우울증 와요. 그래서 이 사업은 우울증 사업이에요. 모르면. 근데 이 주식이라는 투자를 돈 내고 우울증에 걸리면 정말 고생스럽습니다. 그다음 우울하고 많이 빠지면 어떻게 해요? 많이 빠지면 골짜기니 제일 쌀 때 팔게 돼 있어요. 이게 참 묘한 사업이에요. 여기서 버티고 있다가요. 50% 빠지면요. 다 도망가요. 여기 있어요. 갖다 드세요. 저 조금 빠지면요. 중간쯤에서는 버텨요. 그래도 자식한테 물려주지 뭐. 자식한테 물려준다는 소리 좀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많이 빠지면 다 도망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ETF에 대한 생각 그리고 작은 돈으로 모아가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매 알바하면서 돈을 번다. 직장 다닌다. 그러면 매달 얼마씩 ETF 모아가기. 뭐 많이 벌 거 없어요. 일주에 10만 원씩. 예, 한 달에 한 50만 원씩만 모아시면 아니 10년, 20년 모으면 여러분 노후 자금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서둘 때가 아니다. 물론 지금 이제 시장에 돈을 많이 들어오게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지수를 땡겨놔서 돈을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시장에서는 개별 종목들이 올라간다. 그래서 개별 종목들을 이따 내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개별 종목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이란 충돌 이후 돈이 향하는 섹터가 예전과 달라졌다고 보시나요? 작년 한 해 동안 보면 돈은 한국에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브라질, 이머징 시장에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핫한 종목들을 좀 보면 되겠죠. 미국의 핫한 종목, 엔비디아 이런 거 보면은 지금 2년 동안 보면 관계 없어요. 한국 주식 아까 보면 한국 올라갔잖아요. 얘들은 그냥 많이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기 있는 종목이 이 종목하고 테슬라잖아요. 이거 보면 2년 동안 관계 없이 맨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단 말이죠. 미국 기술주들은 지금 너무나 그동안 시세를 많이 냈거든요. 그냥 월봉으로 보면 이것도 보면은 테슬라 얼마나 많이 시세 났습니까?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시세가 많이 나면 쉬었다 가는 거예요. 엔비디아도 보면 엔비디아는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한 500배 올라간 것 같아요. 이런 건 0.4불에서 한 500배 올라갔어요.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에서는 돈이 빠지고 외려 이머징 시장 그중에서 한국에 제일 많이 온다. 이걸 여러분이 좀 생각하면서 한국을 연구해야 되겠죠. 한국에서 주도주 제재를 잡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부자빠도 많이 벌었지만 부자빠를 따라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따라하는 게 커닝 기법이라는 건데요.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미국보다는 한국에 연구할 때가 지금 이번에 버핏이 또 일본에 보험회사를 사셨더라고요. 버핏이 보면은 일본에 투자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 시장도 상당히 핫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전 세계 자금이 예민하게 움직이는 구간에서도 외국인 수급이 여전히 가장 믿을 만한 신호라고 보시나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믿을 만한 신호가 아니라 전 세계의 큰 돈은 월가에 있거든요. 그 투자 펀드 매니저들이 돌아다니면서 해먹는 거예요. 2007년에 중국 가서 해먹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이후로 2008년에 장 고꾸라진 데부터 시작해서 미국 장을 지금까지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QQQ나 S&P를 보면 아시잖아요. QQQ 이런 것들이 ETF거든요. 미국 ETF. 2008년에 20불 정도 했던 모양인데 637이니까 한 지수가 나스닥 지수가 30배나 올라갔잖아요. 십몇 년 동안 계속 올라가죠, 여러분 보세요. 돈이 한번 들어가면 그 방향으로 오래 가요. 근데 지쳤다는 거예요, 지금요. 한국 사람들까지 전부 전 세계 살아 젊은 사람들이 마지막 국면을 잡아가지고 더 가길 바라는데 미국의 큰 손들은 지금 밖으로 나가고 있죠. 버핏만도 일본을 가죠. 드러크 밀러는 한국을 많이 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큰 손들은 어디에 투자하나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세계의 큰 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나 보는 거는 여러분이 앞으로 투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달도 차면 기운다. 많이 올라가면 조정받고요. 조정받으면 또 싸져요. 그러면 또 그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 시장에서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뭐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개인 투자가들이 너무 많이 신용을 많이 샀거든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게 나갈라나 모르겠네. 신용 보는 게 중요해요. 신용은 외국인들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게 안 나오네. 이게 나가는 방법이 없네. 지금 삼성전자 신용이 3조예요. 3조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하이닉스 2조 5천억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두 종목에 전국의 개미들이 전부 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용이 5조가 넘는다면 현물까지 하면 10조 넘게 사람들이 지금 여기 질렀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외국인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오면 공매도 치니까 지금 종합지수가 조금만 올라가면 뒤따 때려버리면서 지금 약하죠. 이게 다 뭐냐면 개인들이 패는 다 보여준다고요. 신용 쓴 게. 그래서 가두리 전략이다. 가둬서 주가를 스물스물 가두면 그 신용 매물이 쏟아질 때 얘들은 청산하고 다시 땡길 겁니다. 그때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21년에도 보면 삼성전자가 21년 1월에 상투 쳤거든요. 근데 그 조정이 끝나는 데가 잘 보세요. 21년 상투가 여기에요. 여기 21년이 여기 9만 6천 원 찍고 그때부터 조정을 들어가는데 이거 굉장히 잘하고 공부 잘하거든요. 21년부터 22년까지 조정했잖아요. 여기 보세요. 22년 9월까지 조정했어요. 가격이 9만 6천 원에서 5만 원까지 빠졌어요. 무슨 얘기냐고요? 9만 6천 원에서 5만 원까지 빠졌어요. 건 50% 빠진 거예요. 이런 거 보시면서 여러분이 주가를 기다려야 된다. 여기 오면 또 아무도 주식한다 소리 안 해요. 이렇게 빠지면은 주식한다 소리 안 하고 그래서 이렇게 빠져봤을 때 내가 물어보죠. 지금도 주식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역사를 공부해야 되고 많이 기다리세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기다리는 힘이 길고 책 읽고 공부만 한다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부자 됩니다. 문제 이 사업은 기다리는 사업이에요. 많이 기다리고 인내하고 마음을 닫고 그러시면 여러분 부자 됩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 하나만 꼽는다면 무엇인가요? 말씀드렸는데 신용 쓰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신용 쓰는 건 치명적입니다. 개인 투자가 신용을 썼다는 것은 사고 싶을 때 사는 거거든요. 많이 오를 때 사고 모두 분위기가 핫할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계속 올라간다는 생각이 나거든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신용을 쓰고 싶을 때가 고점이에요. 내가 40년 주식을 연구했거든요. 신용 쓰고 싶을 때가 저는 뭐 신용을 쓰다가 깡통이 나서 다시는 신용을 쓰지 않죠. 잠실 아파트도 팔아가지고 주식에서 다 잃었으니까요. 지금 그 잠실 아파트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주식시장에 와서 돈을 잃어야 깨달음이 와요. 처절히 돈을 잃고 보험을 팔면서 배가 고픈데 짜장면 먹을 돈도 없이 걸어 다니면서 종잣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멸시를 받고 고생할 때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있다고 덤벙덤벙 주식시장에 오면 쉽게 돈을 벌 거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그냥 해보세요. 그러면 해보라고요. 여러분이 가진 돈이 다 뺏길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시장은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다. 개인 투자가 돈을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 자금만 돈으로
조금씩 내가 이해하고 모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ETF 같은 거를 조금씩 내가 매주 10만 원씩 저축하듯이 ETF 사시면 됩니다. ETF는 올라가나 내려가나 계속 사도 돼요. 왜? 시간이 지나가면 무상히 할 거니까. 근데 떨어질 때 기분이 나빠. 예를 들어서 ETF를 샀는데 2년 동안 계속 빠져봐라. 욕 나오지. 여기 보면 삼성전자 빠질 때 ETF도 계속 빠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ETF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1등이잖아요. 25% 정도 될걸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쓰는 병을 고치셔야 돼요. 그게 막 다 욕심이거든요. 탐욕. 남이 돈을 갖고 와서 돈을 벌려고 하는 생각을요. 주가가 조정받을 때 더 공포스럽고요. 신용을 쓰면요. 주가가 한 25%, 30% 빠지면 여러분 의지가 아니라 증권사가 그냥 팔아줍니다. 그러면서 또 매매를 한번 시키죠. 그래야 또 증권사 먹고 사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신용이라는 병에서, 레버리지라는 병에서 벗어나기 전까지 깡통 날 겁니다. 깡통이 나야, 아, 레버리지는 쓰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댓글 다세요, 밑에다가. 안녕하세요. 부자빠입니다. 만약 질 때문에 고통스럽다면 오늘 유튜브 끝까지 다 보세요. 당신이 가난하다면 오늘 강의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주식 입문하면 99% 가져온 돈 모두 시장에 잃더라고요. 주식시장에 처음 가져온 돈은 모두 수업료입니다. 가난한 질병입니다. 그러나 공부하면 가난이 질병이 치료됩니다. 제가 주식으로 지독하게 가난했으나 책을 통해서 공부했고 가난을 치료하고 성공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가난한 투자자에게 치료가 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공부가 될 것입니다. 개인 투자들은 부자로 만들어주는 투자의 비법, 그거 이따 공개합니다. 이 비법으로 따라한 저희 제자가 6천만 원으로 10억을 또 만들었어요. 자, 오늘 강의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가난하다면 지금 오토바이 타고 고생을 하신다든가 노동 현장에서 고생하신다면 오늘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쭉 보세요. 그리고 책을 읽으세요. 결국 공부만이 여러분이 부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도박과 투자라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반드시 도박과 투자가 있어요. 도박은 재밌습니다. 그러나 투자는 재미가 없습니다. 도박은 단기 매매는 여러분의 돈을 다 가져갈 겁니다. 장기 투자는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나 장기로 보유한다는 건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을 많이 모방하세요. 워런 버핏 책을 많이 보십시오. 그리고 부자빠의 유튜브 강의와 저희 제자들 계좌를 많이 공개할 테니까 그들 따라 하시면 됩니다. 40년 주식 투자 공부하면서 배운 건데요. 여러분 계좌를 살찌려면 주식 얘기하는 전문가의 빨간 결실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전문가 계좌 공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좌 공개를 봐야 돼요. 계좌 공개 못 봤으면 여러분 계좌를 못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국장 탈출이라고 집단화됐잖아요. 그리고 국장 버리고 미국 가는데 국장이 급등 나오죠. 그런 집단화에 끼어들지 마시고요. 여러분만의 독자적인 외로운 투자가 되셔서 이번 한국에 큰 장 왔을 때 물론 단기에는 큰 장이 와서 조정이 와 있지만 조정이 끝난 다음에 좋은 수식을 낼 수 있도록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